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번역기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다 하는 그런 수준의 영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감으로만 배우려고 하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가 안 나는 겁니다. 단기간 내에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얼잉글리시의 칼쌤이에요. 여러분, 시온스쿨 야나두 이런 강의 보신 적 있죠? 저는 그 강의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들었거든요. 혹시나 제 강의랑 섞이게 될까봐.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그런 강의를 보셨는데도 영어가 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외워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른바 패턴회화라고 하죠. 외워서 따라하면 분명히 된다. 근데 실제로 영어가 많이 늘었나요? 제가 볼 때는 언어의 감각이 있는 몇몇 분들을 빼고는 아마 제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그 방법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패턴회화는 영어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결론 이거죠. 패턴회화는 어린 애들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인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패턴회화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쉽다는 거죠. 외워서 따라하면 무조건 된다. 근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알면서 말을 안 했든 몰라서 말을 못 했든 간에 이야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 보신 적 있나요? 저희 영어는 쉬워요. 외워서 따라하면 무조건 됩니다. 단 2,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수업을 듣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연의 법칙 같은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어길 수도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턴회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쉬운 방법으로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쉬운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합하죠. 근데 우리는 성인이고 직장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솔직히. 우리가 돈이 없나요? 시간이 없지? 퇴근하면 애들 밥 먹여야죠. 씻기고 재워야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주말엔 또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시간도 없어서 배가 이렇게 나와서 살잖아요, 지금. 근데 2, 3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라고요?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턴회화로 영어를 공부한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해가 됐어요.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2,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외운 문장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겼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외운 문장 외에 어떤 그 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말문이 막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마저 6개월까지 공부하기로 합니다.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만큼 외운 문장이 늘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 외운 문장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말문이 막히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돼요. 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이 단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이제 패턴회화죠.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했는데 영어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차마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영어에 소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자책하면서 영어를 포기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면 어린 애들이 할 법한 공부 방식으로 어른이 덤비다가 안 되니까 징징대는 거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저희 영어는 쉬워요. 외워서 따라하면 무조건 됩니다. 하지만 2, 3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린 학생들에게는 추천하지만 어른분들, 그러니까 성인분들께서는 뭔가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요?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패턴 회화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거죠. 어려운 영어를 쉽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때 분명히 그 대가가 뒤따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인이고 다 자란 어른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꼭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차라리 조금 어렵게, 조금 빡세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배우더라도 이걸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확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게 영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뜬금없이 영작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스피킹과 영작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이에 펜을 들고 뭔가를 써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라이팅이라고 하면 스피킹은 이걸 그냥 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작이라고 하면 되게 좀 고리타분하고 올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작은 잘만 배우면 영어를 일종의 수학 공식처럼 배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면 누구나 다 진작에 그렇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솔직히 우리 그동안 쉬운 방법을 찾았잖아요. 물론 영작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겠지만 쉬운 방법이 먼저 와서 꽂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작이라는 게 정말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오히려 배워도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영작은 배우는 것도 어렵고 가르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외워서 따라하면 된다, 많이 들으면 된다 이런 식이었다면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뭐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걸 본인도 겪어봤고 주변 사람들도 겪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 영작이라는 건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계속 누가 말하는 걸 듣고 따라하면서 이렇게 느낌으로 익히는 영어가 아니라 단기간 내에 어떤 머릿속에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이쯤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넌 뭐가 이렇게 잘났는데 아까부터 그렇게 큰 소리냐, 그죠? 네, 제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18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입니다. 그리고 영어 교수법에 있어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라는 게 특허를 신청하는 게 있고 최종적으로 특허를 이제 결정을 받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특허까지 승인을 받은 겁니다. 특허청에서. 그러니까 특허 출원과 특허 그 등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허 출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특허 등록은 최종적으로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 수업에서의 그 문법은 A4용지 앞뒤로 한 장이 다예요. 안 믿기시겠지만 어를 써야 되나요? 덜을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건 사실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만큼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굵은 줄기에 해당되는 문법만 다 추려서 꽉꽉 눌러 담고 그걸 보기 좋게 정리하니까 한 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앞뒤로 한 장이. 그리고 성인분들은 그거 2, 30분이면 얼마든지 익힐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네이티브들처럼 그렇게 유창한 발음에 그 사람들이 쓸 법한 어떤 자연스러운 표현들, 우리가 완전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하는 건 사실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외국에서 택시 타고 가는데 이 택시기사가 바가지 씌우려고 빙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럼 거기에서 기사하고 한판 싸울 수 있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속이 풀리잖아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그죠? 자신있게, 눈치 보지 않고, 뭐 거창한 말까지 필요 없고 그냥 내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는 이거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음이 조금 촌스럽더라도 그냥 누가 들어도 네이티브 코리안스러운 표현이라고 해도 하고 싶은 말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자유자재로 되면 그 다음에 좀 더 고급스러운 세련된 표현도 배우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번역기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다 하는 그런 수준의 영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감으로만 배우려고 하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가 안 나는 겁니다. 단기간 내에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자동차 정비를 배우려는 사람이 2명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한 명은 남이 만든 자동차를 막 뜯어봐요. 나 닥치는 대로. 근데 다른 한 명은 이럴 거면 난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볼래. 그게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정말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요. 몇 년 지나면 누가 더 자동차를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전 두 번째가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똑같거든요. 내가 자동차 만들 줄 아는데 남이 만든 자동차 고치는 게 그게 대수겠냐고요. 남들 2, 3년 동안 감으로 익힐 거 우리는 2, 3개월이면 머릿속에 영어라는 시스템을 딱 설치해서 정말 정확하게 공식처럼 영어를 쓰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분들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영작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옆 사람과 우리나라 말로 소통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큰 문제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성인분들 대상으로 수업을 여러 번 해봤는데 뭐랄까 30대 초반부터 한 60대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따라오는 경우 말고는 제 수업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걱정보다는 약간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저랑 같이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